직장 다니는 사람 중 월급 평균. 직장 다니는 사람 월급 평균, 보통 200만 원 안팎인데, 밖으로 잘 가지도 않죠. 평균으로 하면, 이게 직장 평균은 여러분 아시죠? 제일 위에부터 말단까지 싹 다 모아가지고 평균 내는 거라서 굉장히 높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직장인의 평균 월급은 보통, 신입에서 한 10년 차 정도까지가 제일 좀 주요하죠. 왜냐면 그 이후에는 뭐 호봉도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회사 상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호봉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생각보다 적어가지고 뭐 10년 차나 15년 차나 막 크게 많이 차이 안 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은행에서 좀 많은 분들의 통장을 정리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신입으로 은행원으로 딱 들어갔을 때도 초봉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충격받았는데, 왜냐면 저는 회사 입사를 하면 그냥 다 200만 원 이상은 받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신입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200 안 됐어요. 제가 은행 다닐 땐 뭐 꽤 오래전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그 초년생들, 사회 초년생들 통장 정리를 하면서 봤을 때는 거의 150에서 230 사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거의 월급이 좀 많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좀 맞는 것 같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월급이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배우시면 그렇죠. 월급 1,000만 원.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고소득을 받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의사분들도 생각보다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많이 높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기술에 따라 수당이나 여러 가지 붙을 게 좀 많을 수는 있지만, 의사분들도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이게 좀 가장이나 굉장히 높은 직급까지 가면 꽤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앨런 스미스님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첫 번째로 댓글 달아주셨는데 오셨네요. 괜찮아요.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요. 내가 초봉 200만 원이었으면 상위 5%였는데, 네, 처음 취업했을 때요. 그쵸. 처음 취업했을 때, 거의 다 150 정도? 150에서 180 사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150에서 180 정도.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상상과 기대보다는 많이 높지 않았다는 거, 사회초년생들의 월급이. 맞아요. 저도 처음 일할 때 2,400만 원? 2,400만 원이었네요. 네. 월급이 많은 만큼 힘든 부분도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회사가 그냥 돈을 주겠어요? 우리가 받는 연봉에 거의 3, 4배 이상의 수익을 갖다 줘야 되죠. 솔직히 3, 4배도 적을 거야. 6, 7배? 7, 8배? 갖다 줘야 될걸요? 그래서 그만큼 수익이 나려면 그 수익이 나는 만큼 연봉을 주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적으면 좀 일도 조금 덜 힘들 거고, 안 힘들다는 게 아니라 좀 덜 힘들 수는 있겠죠. 그만큼 연봉을 많이 주면 요구하는 스펙도 많을 거고, 업무량도 그렇고, 굉장히 좀 고난이도의 좀 고도화된 그런 업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문직이 공부도 오래 하고 지식도 많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고 또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월급을 많이 주는 거겠죠. 그죠? 짜잔. 자, 오래간만이죠. 내 월급을 부탁해. 이번에는 좀 새롭게 여러분들도 아마 좀 본인의 경험을 얘기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주인공 등장했죠. 두둥. 오늘의 사연자입니다. 자, 소개를 해볼까요? 빠밤. 나이는 27세고요. 그리고 직업은 네, 선임사회복지사 6호봉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이에요. 네, 근무 4년 차시고요. 나보다 월급 많이 받네. 자, 여기에 나오는 분 용기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죠? 이분 3번이나 적어주셨어요. 처음에 한번 적고, 그 다음에 또 뭔가 바뀌어가지고 적고, 또 마지막, 최근에 10월 달에 올려주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정성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 거 꼭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가지고 왔어요. 27살인데 취준생. 그죠? 뭐 사람마다 또 시기는 약간씩 또 차이가 있으니까요. 또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제 인생의 복지를 맡겨도 될까요? 저도 맡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월급 공개 짜잔. 자, 이분 실수령액이 250만 원이에요. 실수령액이에요, 여러분. 실수령액. 그러니까 세금 다 떼고 나서 250만 원 같고요. 그리고 명절 수당이 1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분 뒤에 월급 내역서가 나오긴 하는데요. 고정 지출이 115만 원이에요. 35만 원 정도 저축을 하시는데, 명절 수당은 떡값이죠. 추석이나 설날에 왜 돈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명절 수당 대박이다. 130만 원. 이게 보통 이런 수당은 거의 기본급에 준해서 나와요. 일반 회사들. 아마 사회복지사분도 그러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급여는 여러분 많지 않은 거 아시죠? 그래서 기본급여 수준의 수당을 주고 나머지는 다 이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붙는 거죠. 수당 대박이다. 월급 통장에 들어온다는 거군. 명절 수당 135만 원. 네. 나라님이라 수당 탄탄하군요. 수당이, 야, 근데 명절 수당은 여러분 두 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명절, 설이랑 추석이랑 상여금. 그게 다예요, 여러분. 자, 오늘의 사연입니다. 이분은 18년도부터 근무를 시작했지만 19년도 끝날 때까지 굉장히 쓰기 바빴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18년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하셔서 18년, 19년, 20년, 21년 이렇게 4년 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근무 시작하고 18년, 19년, 2년간은 안 쓰고 그냥 거의 다 쓰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년도부터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급하게 적금도 더 넣고 그리고 소비도 줄여서 현재까지 왔다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월 급여는 실수령으로 250만 원이고 그리고 명절 상여는 130만 원씩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매년마다 호봉이 올라가서 뭐 급여나 뭐 상여도 올라간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기준 실수령 연봉은 약 3,260만 원이라고 하셨고 퇴직금은 별도라고 하셨어요. 자, 근데 이분 2년 안에 결혼을 예정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나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결혼 후에도 필요한 소비만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싶다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자, 이분의 고민은 자, 현재 많은 저축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축과 소비를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미래 준비, 결혼, 집, 노후를 잘 준비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결혼도, 집도, 노후도 잘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자, 고민 세 번째는 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단호하게 알려주세요. 채찍질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채찍질을 원하십니까? 진정 원하세요? 아까 제가 소개 안 드렸죠? 아까 그 사진에 청포도 사진 있었죠? 본인을 청포도라고 불러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편하게 청포도라고 부르세요라고 했는데 청포도를 좋아하시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 청포도님이 오셨어야 했는데 안 오셔가지고 굉장히 아쉬워요. 미니멀 웨딩을 하실 계획이신지 스몰 웨딩을 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봤었어야 하는데 아쉽네요. 네, 시그니엘이면 벤틀리 몰고 다니면 아반떼로 보입니다. 저 이거 경험해봤어요. 예전에 은행에서 이제 은행마다 명절이 되면 또 선물을 이렇게 하러 다녀요. 이게 보통 이제 택배로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거의 택배로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좀 택배가 애매하거나 굉장히 VVIP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선물하는 품목이 생물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산물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바닷가에서 직접 그 고속버스로 택배 받아가지고 바로 고속버스에서 픽업해가지고 막 배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정말 잘 안 하는 경우인데 진짜 VVIP인 경우에는 진짜 이렇게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날은 또 제가 좀 필요해가지고 이제 같이 그렇게 PB 분과 같이 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갔는데 저희 지역에서 굉장히 부자들이 산다는 제일 부자들이 산다는 아파트에 갔었어요. 네, 갔었는데 지하에 주차장에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 아까 무언강님이 얘기하셨던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스포츠카들이 쫙 색깔별로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우와 이러고 봤는데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벤틀리 이런 건 정말 아반떼 수준이고 뭐 벤츠, BMW 이런 거는 그냥 정말 아반떼 소나타급인 거예요. 아니 체감상 그래서 정말 저 처음 듣도 보도 못한 로고 이런 거 보면서 와 저건 무슨 차지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좀 고급 아파트에 가면 진짜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처음 있는 경험이어서 저 그때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이긴 한데 자, 월급 여러분 보이세요?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담아놓고 이거 안 보인다고 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왕따시만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린 이걸 보면 됩니다. 자, 이분 네, 실수령액이 250만 원, 월상이 130만 원 우리가 아까 많이 얘기했었죠. 자, 근데 이분 교통비가 네, 15만 원이에요.
15만 원이고, 차량 최근에 좀 불가피한 상황으로 27만 원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차 구입 관련이겠죠? 이분이 어떤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이걸 사셨는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참 아쉬워요. 그래서 아마 차량이 27만 원 비용이 나가는 게 있을 것 같고, 뭐 캐피탈이나 뭐 카드, 자동차 오토론 이런 거겠죠. 그래서 교통비가 15만 원이 나간데 아마 이게 주유비 아닐까요, 여러분? 주유비일 것 같은데. 네, 장난하니까. 덜하게 산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데이트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주유비가 가능성이 있죠. 그쵸? 한 번에 뭐 3만 원, 3만 원씩 넣으면 아마 5번을 넣을 것 같고, 5만 원을 넣으면 아마 3번을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넣을 거면 거의 출퇴근을 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이 정도 쓰는 거면은 주유를 5만 원씩 3번 넣으려면 꽤 주행거리가 된다라는 말인데, 주유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어요. 통신비가 10만 원이 나옵니다. 요즘 뭐 알뜰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분은 아마 데이터 무제한으로 최고로 쓰시는 것 같아요. 10만 원이면 거의 최고 사양 아닌가요, 여러분? 거의 그 핸드폰 구입에서는 저는 최고 사양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만큼 안 쓰기 때문에 저는 한 3만 원에서 한 4만 원 정도, 항상 와이파이 있는 곳에서만 데이터를 켜지요. 아마 다음엔 알뜰폰으로 갈 것 같아요. 통신비는 카드 할인 받을 수 있죠. 그죠? 통신비 카드 할인 받고 하면 통신비가 아쉽다. 그죠? 10만 원이면. 다들 5만 원 안팎이다. 그죠? 저는 5만 원 안으로 쓰고 있어서 한 4만 원대 쓰고 있는데 5만 원 안팎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네. 대중교통 타시는 분들 알뜰교통 카드 하세요. 네. 걸음만큼 할인인데 이거 그 카드죠. 광역 알뜰교통 카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웬만한 대도시나 큰 지역은 다 되거든요. 그래서 걸음수만큼 포인트를 쌓아줘서 할인을 해주니까 하시면 괜찮아요. 저 최신 폰인데 알뜰폰 33,000원. 네, 알뜰폰으로 최신폰을 하면 33,000원이면 데이터나 이런 것도 굉장히 통화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빠방하죠. 자, SK VIP 9만 원대. 네, 롯데 텔로카드 추천. 그리고 저는 통신비 9,900원 알뜰요금제 65기가 네, 100분 100건 씁니다. 다들 그 잘 쓰시네요. 네, 5,000원. 네, 통신비는 델림시장할 때만 나갑니다. 좋아요. 굿. 자, 텔로카드 많이 쓰시네요. 자, 텔로카드, 2만 원이나 할인받아요. 근데 이거 단종됐죠, 이 카드. 자, 이분 생활비 30만 원, 데이트비 33만 원. 근데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적게 나왔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많다. 자, 생활비랑 데이트비만 해도 3만 원이죠. 63만 원이나 돼요. 이게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금액이, 저는 뭐 많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적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이분 아직 미혼이시잖아요. 뭐 데이트도 좋고 생활비도 좋은데, 이게 전 좀 비중이 꽤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63만 원이면 본인이 버는 소득 대비해서 한 40% 정도 되죠. 그죠? 저는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23만 원 정도 무난. 그죠? 그냥 좀 다니고 하다 보면 솔직히 만 원, 2만 원은 그냥 쓰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돈을 모으려고 하면 이 63만 원에서 솔직히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부분도 줄여야 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줄일 게 없어요. 뭐 교통비도 차를 굴리려면 기름을 넣어야 가는 거고, 통신비도 업무상 뭐 평소에 또 여러 가지 또 일상생활에서 우리 핸드폰 아니면은 솔직히 요즘 할 게 없잖아요. 핸드폰으로 영상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서치도 하고 뭐 기사도 보고 연락도 하고 카톡도 하고 대화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니까 통신비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또 뭐 생활비도 그렇고 뭐 데이트 할 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안 쓰려면 가만히 그냥 집에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참 그렇긴 한데 이해를 하면서도 또 그래요. 식비가 생활비일까요? 아마 이분 따로 자취를 하시는 게 아니라 본가에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본가에 계시는 것 같아요. 따로 안 그러면 월세나 이런 게 나갈 텐데 주거비가 따로 없죠, 이분. 그래서 아마 본가에 같이 있고 생활비가 여러 가지 본인 관련 쓰는 비용일 것 같아요. 그리고 먹는 데만 써도 저 정도는 나오겠죠. 그쵸? 목표가 있으니 줄일 필요는 있죠. 그죠? 맞아요. 목표가 있으니까. 정기예금 1,300만 원이면 좀 모아놨네요. 자, 근데 이 1,300만 원이 첫 해 2년은 다 썼고요. 20년, 21년을 해서 1,365만 원 정도를 모았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이분이 과연 어떻게 돈을 썼나 이렇게 막 종에다가 제가 막 계산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월급을 다 모았더라면 만약 200만 원씩
초임에 200만 원씩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2년 동안 그냥 이분이 진짜 빡세게 월급을 만약에 정말 다 모았다라고 가정하면 이분 4,800만 원 모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쓰는 게 있잖아요. 쓰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제하고도 만약에 한 115만 원 정도를 2년 정도 모았다. 지금 쓰는 것처럼 쓰고 모았다 하면 2,700만 원 정도 모았을 거예요, 이분. 근데 그러니까 첫 해 그 다음에는 날렸죠. 돈 모으는 걸 아마 날렸고,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모은 게 아마 1,300만 원 정도인데, 그래서 이분이 만약 돈을 진짜 쓰지 않고 정말 알뜰하게 모았었더라면 지금 이분 잔고 6,400만 원 정도 되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1,300만 원이면 굉장히 괴리가 크죠. 그래서 돈을 쓸 때는 뭐 즐겁죠. 쓸 때는 즐거운데 나중에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정작 과거에 나는 왜 이렇게 소비를 했나라는 반성이 들게 되죠. 그래서 지금 뭔가 2년 뒤에 결혼을 한다 그러면 솔직히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1,300만 원으로 만약에 결혼 비용이나 뭐 집을 하려면 최소한 1억은 들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좀 많이 보이잖아. 1억 모으기, 뭐 1억부터 모으세요, 뭐 5천부터 모으세요, 이런 게 많이 보이는데, 네, 이분도 결혼을 하려고 하면 목돈이 들어갈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억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분 1억 모으는 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분 진짜 1억을 모을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이분 예금이 1,300만 원 있고요. 펀드랑 투자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분 다 모아놓은 걸 계산을 해보면 한 2,185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분이 모으기 시작했다고 하신 시점이랑 펀드는 아마 2년 정도 넣으셨을 것 같고, 펀드에 들어간 건가? 그 300만 원이 빈다고 한 게. 펀드랑 연금이랑 펀드 10만 원씩 넣었고, 지금 이게 아마 잔액으로 이렇게 넘기신 것 같거든요. 10만 원씩 매월 넣고 있고요. 그리고 펀드가 280만 원 잔액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연금도 이렇게 넣고 아마 3, 8에 24, 8개월 정도 넣으셨을까요? 그리고 투자는 30만 원인데 이게 집을 사기 위한 자금인데 펀드가 아니에요, 여러분. 펀드가 아니니까 이 투자는 뭘까요? 주식일까요? 뭘까요? 자, 그리고 투자를 300만 원 정도 하고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적금을 넣고 있는데 결혼하고 나중에 육아까지 쓰려 하는 38만 원 정도 있다. 이거는 네, 얼마가 잔고일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참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분은 못 보셔가지고 못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주택 청약 안 보이죠? 그죠? 맞아요.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셨어요. 이분 주택 청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뭔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이분.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하기는 해야겠고 답답한데, 그래서 그냥 욜로 우선 이분 아직까지 즐기던 습성은 못 버리셨어요. 제일 처음에 여행 적금이 나온 거죠. 이게 1번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분 결혼이랑 육아도 생각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금액은 그래도 많이 넣으시니까 아직까지는 즐기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느껴지고, 이분 결혼이랑 육아를 위해서 돈을 넣으신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주거비랑 이제 육아 관련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많이 모아야 돼요. 그리고 펀드나 이런 것들도 물론 복리 수익을 올리고 이제 꾸준히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긴 한데, 당장 지금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런 투자들의 비중은 좀 최소한으로 공부를 하면서 한다 생각 최소한으로 하고, 이분은 좀 현금을 많이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나갈 일이 많잖아요. 목돈이 몽땅몽땅 나가야 되는데 만약 그 시점 돼서 돈이 부족해가지고 돈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펀드 뭐 주식 여러 가지 묶여 있다. 자, 근데 찾는 시점에 과연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찾는 시점에 마이너스 나면 필요하면 마이너스가 나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너무 큰 비중을 두기보다는 그런 부분은 우선 좀 소액으로 하고 당장 현금이 필요한 건 최대한 좀 모으시고, 그리고 본인이 투자를 좀 잘하는 것 같다 하시면 조금 더 금액을 키워서 넣으시면 그걸로 복리 수익이나 여러 가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뭐 수단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본인이 판단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또 시장의 흐름이란 게 있잖아요. 시장의 흐름이란 게 있는데 기존에는 잘해서 수익이 많이 났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현금 보유가 적으면 급전 필요하면 손해보고 빼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도 좋고 돈 버는 것도 다 좋지만 정작 현금이 필요할 때는 네, 현금이 최고예요, 여러분. 자, 이분 1억을 모으려면 자, 지금 7,800만 원 더 모아야 돼요, 이분. 근데 자, 이분이 만약에 2년 안에 결혼할 때까지 다 1억을 모으려면 매월 326만 원을 넣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분 그러면 좀 너무 많은데 좀 줄여볼까? 3년으로 늘려보겠습니다. 자, 217만 원을 넣어야 됩니다. 월급이 250인데 217만 원 넣어야 돼요. 거의 다 넣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분이 그러면 이것도 부담스러워요. 자, 4년에 걸쳐서 1억을 모으려면 163만 원을 모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도저도 아니다. 그냥 저는 1억을 지금 현재 쓰는 수준에서 모으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자, 5년 동안 모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2년 안에 결혼을 할 계획이었는데 수정을 하면 돼요. 계획을 5년으로. 5년 뒤에 결혼할 계획이다. 32살에 결혼을 하자.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123만 정도 넣고 있는데 이걸 7만 원 정도만 더 플러스를 하면 되겠죠? 그럼 통신비라든지 뭐 주유비라든지 생활비 데이트비에서 7만 원 정도 줄여가지고 130만 원을 넣으면 5년 만에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이분 정말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돈을 모으는 방법은 덜 쓰거나 더 벌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덜 쓰거나 더 벌거나. 그러니까 덜 쓰고 하려면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해야 되고 더 벌려면 시간을 확 줄일 수는 있지만 그만큼 또 투자, 쓰리잡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 분이라면 아마 또 겸직이나 이런 게 조금 제한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분 미혼이니까 줄이려면 솔직히 줄일 수 있어요. 줄이려면. 진짜 기혼자분들은 좀 힘들거든요. 기혼자분들은 또 나중에 이분도 결혼하시겠지만 결혼하고 애 나오고 이러면 돈을 줄이기가 굉장히 힘들죠. 고정비가 올라가니까. 자, 저축은 다이어트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을 모은다? 네, 진짜 힘들죠. 그쵸? 그래서 저는 돈을 모을 때 좀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한 3km 정도는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예, 3km 정도는, 3km 안쪽으로는 걸어 다니고, 제가 지금은 좀 안 그런데요. 예전에는 정말 걸음이 정말 빠르고, 몸도 굉장히 가벼웠고, 그래서 굉장히 좀 걸음이 빨라가지고 거의 좀 약간 속보같이 굉장히 좀 빠르게 걷는 거를 제가 좋아해가지고 운동 삼아 그래서 굉장히 많이 걸어 다녔고 저는 걸을 때문에 시간을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걸 원래는 25분 걸리던 거를 한 20분 만에 주파를 해보겠다. 그럼 정말 빠르게 막 쏜살같이 막 이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우리 저 슉슉슉 피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나면 숨도 차고 땀도 좀 나고 이러거든요. 그렇게 학원을 다녔었고 그리고 뭐 전시 같은 것도 무료로 하는 것도 많이 보러 다녔었고 생각보다 무료로 하는 강의, 무료로 하는 전시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 좀 괜찮은 그런 전시들도 많이 보러 다녔었고 저는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물 마시고 어차피 뭐 음료나 이런 것들 건강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물 많이 마시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게 너무 힘들고 궁상맞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때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인이 어떻게 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힘든 고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즐겁고 본인을 건강하게 하고 돈도 모으는 굉장히 즐거운 하나의 챌린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1억 모으는 게 빠른가요? 버는 게 빠른가요? 아끼면서 버는 게 더 빠르겠죠. 근데 더 벌려면 네, 그만큼 또 뭔가를 고민하고 본인이 스스로 좀 찾아가 봐야겠죠.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는지. 자,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줄이는 건 맞지만 계속 줄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규준에 쓰는 게 있으니까. 너무 줄이면 언젠가 터지기. 그죠? 한 번씩 또 본인에게 선물을 해줘야 되죠. 너무 지치니까 한 번씩 이렇게 좀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또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도 따로 좀 모아뒀다가 뭐 2번 갈까 한 번으로 줄이지만 또 본인에게 선물 같은 그런 걸 주면 좋죠. 지금 사연자분 자취를 하는 게 아니고 본가의 미혼이시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돈 모으기 쉬운 시기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잘 나가는, 진짜 집 나가는 순간 숨도 유료이기 때문에, 숨 쉬는 것도 유료랍니다, 여러분. 자, 지금 바짝 뭐 한다고 생각을 해요. 1억을 모으려면 아까 기간이 이렇게 걸린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모으는 거에서
네, 2년 만에 다 모으려면 203만 원을 더 추가 불입을 해야 되는데, 그럼 본인 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3년 만에 더 모으려면 94만 원. 93만 원을 줄여야 돼요. 지금 쓰는 거에서. 그리고 164년 만에 모으려면 40만 원, 그리고 그냥 그대로 하시려면 7만 원 정도만 조금 더 추가를 하시면 5년 만에 1억 모으기 달성이 가능해요. 현재 123만 원 정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앞에 2년 동안 모으지 않고 썼던 그 타격이 크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2년 안에 결혼이라는 큰 그런 경사스러운 일을 계획을 하고 계신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택도 없다. 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2년 안에 집도 사면 좋겠지만 하다못해 전세라도 살려면 1억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전세금도 요즘 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본인이 사는 지역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전세라도 얻고 결혼 비용도 쓰고 여러 가지 뭐 살림살이도 사고 뭐 결혼도 하고 하려면 그래도 1억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런데 모으려면 얼마가 걸릴까? 매월 적금 금액, 그리고 지금 하는 저축 금액에서 얼마를 더 넣어야 될까? 해서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저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사연 좋은 것 같아요. 재미로도 같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자, 현재 맞는 저축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이분 맞는 저축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큰 결단이 필요해요. 큰 마음을 먹고 이게 본인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2년 뒤에 결혼하려고 했는데 뭐 3천만 원 가지고 뭐 결혼식 하고 뭐 여행 갔다 오면 뭐 끝이고 뭐 전셋집은커녕 뭐 대출을 하려고 해도 전세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100%는 안 나오잖아요. 최소 10%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뭐 3억짜리 집을 하려 가면 뭐 3천만 원, 뭐 5억짜리 집을 하려면 뭐 5천만 원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집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두 분이 신혼집을 어디에 뿌리고 싶은지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어디인지에 따라서 그 전세금이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2년 뒤에 집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최대한 안정적으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그 결혼을 준비하는 것도 본인 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된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그래요. 뭐 돈 1억 모은 사람들 보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1억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신발도 그냥 계속 고쳐서 신고 양말도 네, 바느질해서 신어요. 네, 그렇게 해요. 굳이 불필요한 소비,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 소비는 줄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소비를 할 때 한 번은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10만 원 지금 당장 고기 한 번 써는데 쓴다. 자, 그런데 나는 이 10만 원을 벌기 위해 몇 시간을 일해야 되는가? 최저시급으로 11시간 일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 백 하나 사는데 내가 300만 원 주고 산다. 자, 근데 나는 이 백 하나 살 돈을 벌기 위해 몇 달을 일해야 된가? 한 달 반 일해야 된다. 이렇게 답이 나오죠. 그래서 과연 이 한 달 반이라는 나의 노동의 시간과 이 가방을 정말 바꿀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 정신이 좀 들어요. 아, 내가 이걸 사서 과연 정말 주구장창 10년, 20년 정말 관 뚜껑 덮을 때까지 잘 들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자동차 좋은 거 타면 좋죠. 그런데 이게 산 다음날부터 중고가 돼가지고 200만 원 깎고 시작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치를 정말 내가 이 돈을 쓸 가치가 진정 있는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건 써야 되고, 그래도 내가 이걸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내가 이 고기를 썰면서 진짜 행복하다. 그러면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과연 그거를 그냥 흐름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그냥 휩쓸려서 쓰는 건 아닌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힘들다고 생각해서 행동을 안 하면 답이 없어요. 저축은 원래 힘들죠. 그쵸? 그래서 이걸 좀 즐겁게 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좀 즐겁게. 자, 사연자분이랑 월급이 비슷한데, 저는 한 장 몰 2년 6개월을 진짜 많이 써야, 2년 6개월은 진짜 많이 써야 뒤에 글이 없네요. 저도 40% 저축 중입니다. 다들, 우와, 정말 열심히 모으세요. 오은영 박사님보다 더 하다고요? 칭찬이죠? 저도 확인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긴 네, 링크 제가 이거 안내를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링크를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제가 이분 저축과 소비, 저는 이분을 봤을 때 좀 구체적인 목표가 없기 때문에 얼마를 모아야 되고 어떻게 모아야 되겠고 현금 자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결혼, 집, 노후 잘 준비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이것도 목표가 없어가지고 잘 준비한다기보다는 그냥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넣고 있는데 좀 본인이 딱
결혼엔 얼마를 써야 되고 집을 구하는 얼마를 써야 되고 노후 자금은 지금은 이렇게 좀 넣다가 좀 나중에 좀 자금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이거를 좀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넣을지 아니면 꾸준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넣을 건지 이런 것들도 잘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후에 관련된 부분도 노후만 생각하면 적죠. 금액이 턱도 없이 적지만 그래도 일찍 시작한다는 작정과 그리고 노후 상품 같은 경우에는 요즘 펀드나 뭐 ETF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들도 있죠. 어차피 노후 자금 같은 게 지금 쓸 게 아니라 20년, 30년 뒤에 쓸 돈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런 상품들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넣는 게 좋죠. 그래서 저도 연금 같은 경우에는 펀드로 넣고 있는데요. 이게 마이너스 30%가 날 때가 있고요. 플러스 30%가 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30% 나도 그래 나중에 장 좋아지면 플러스 30 나겠지. 플러스 30 나도 그래 나중에 또 떨어지면 마이너스 30 나겠지. 문제는 내가 받는 시점에 높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투자는 좀 노후 상품으로 잘 굴리는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좋을 것 같고 결혼의 집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현금 자산을 조금 더 비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축률을 좀 올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얘기해 주셨고 생활비라든지 데이트 비용이라든지 통신비라든지 소비하는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쉽다. 이 부분을 최대한 좀 줄이면 저축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많이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연자분께서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줄일 수 있는 부분 찾으면 방법은 나와요, 여러분. 방법을 찾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방법을 찾으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인 목표를 한번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솔루션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생각하는 이분은 결혼 계획을 한번 직접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막연하게 결혼을 2년 안에 한다 이 기간적인 계획이 아니고요. 자, 지금 여자친구분과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신혼집을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자, 요즘 네이버나 이런 거 검색하면은 뭐 전세 그리고 매매가 다 나오죠. 그래서 나 여기 살고 싶어. 자, 집을 한번 골라봅니다. 자, 그 집의 매매가가 얼마인지, 전세가가 얼마인지, 월세가 얼마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여유가 되신다면 네, 밖에 돈 쓰는 데이트보다는 네, 부동산 임장 데이트 추천드립니다. 부동산을 한 번도 거래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나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당장 다음 달에 아니면 6개월 뒤에 결혼하는 신혼부부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집을 보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부동산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한번 감도 익히시고 그리고 현실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면은 지금 내가 가진 돈이 얼마나 내가 지금 가진 돈에서 얼마를 더 모아야 내가 이 집들을 살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현실을 딱 마주하게 돼요. 그래서 다니면서 조금 더 예산에 맞게 집을 고르는 눈도 키우시고요. 그리고 내가 좀 좋은 집에 살려면 얼마나 더 아끼고 어떻게 더 모아야 되는지 좀 여자친구분이랑 또 저축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예식 같은 경우에도 예식장도 막상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식장 비용도 꽤 들고 또 뭐 여행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결혼 관련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런 부분도 예식을 진짜 하실 건지 그리고 예식은 당사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또 부모님과 관련된 부분이 많죠. 부조금을 받아야 된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엮여 있어서 예식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자 그리고 신혼여행도 어디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간다면 어디가 가성비가 넘치는지 아니면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은 가려면 얼마가 드는지 이런 것도 한번 계산해 보시고 그리고 결혼에 자녀 계획이 있으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임신과 출산 자 이거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임신과 출산 하려면 보통 자 임신부터 출산해가지고 할 때까지 보통 1,000만 원 들고 시작해야 돼요 한목에 1,000만 원이 든다는 게 아니라 임신하면 계속 병원 다녀야 되죠. 출산하면 뭐 제왕절개를 한다거나 자연분만 한다거나 병원비 들죠. 아기 나오면 아기용품 사야 되죠. 매월 분유값 기저귀값 들어가죠. 그리고 아기 유모차 사야 되죠. 요즘 또 워낙 또 육아템들이 많아가지고 뭐 그런 것들 하나 사면 뭐 10만 원, 20만 원 뭐 그냥 나가요. 그래서 이거를 쓴 거를 모아봤을 때 아기 하나 나오면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는 비공식적인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도 들기 때문에 결혼과는 별도로 또 드는 비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현실적인 저축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죠.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진짜 이분 결혼하고 싶다, 모으고 싶다면 70%, 80%, 네, 본인이 생각한 저축 금액의 120% 정도까지 끌어올리셔야 최소 100%는 모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좀 어렵다면 본인이 연간 아니면은 좀 본인이 얼마 1억이다 아니면 얼마 목표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을 월 단위로 한번 쪼개보는 거예요. 월 단위로 쪼개보고 내가 일 단위로 매일 얼마를 모아야 되는지, 그래서 매일 소비를 매일매일 좀 점검하고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아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내가 생각하는 목표 금액에서 잘게 잘게 쪼개서 일 단위 계획까지 한번 쪼개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10만 원짜리 청약 통장 하나 만드셔야 돼요. 이분 청약이 없어요. 우선 청약은 집을 사기 위해서 통장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게 좋은데, 뭐 굳이 집을 꼭 하지 않더라도 저축, 적금에서도 이율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청약 정도는 하나 가지고 계시는 게 좋고, 그리고 주택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주택 정책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 그리고 신혼인 사람들을 많이 배려해주고 좀 많이 기회를 주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주택 정책에 따라서 이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청약 통장은 매월 10만 원씩 그리고 2년 정도는 꼬박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청약 통장 하나는 무조건 만들어 두자. 이건 청약으로 꼭 집을 살 수 있다가 아니라 청약 통장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그런 기회라도 왔을 때 잡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에 하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런 거는 꼭 하나 넣어 두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투자 공부를 하는데 좀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투자 공부를 하고 뭐 주식도 조금 넣어보시고 펀드도 넣어본다고 하셨는데, 투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주식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부동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현물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과 관련된 투자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집을 샀는데 기왕 살 거 입지 요건도 좋아서 집값도 오르고 또 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면 좋잖아요. 남들 다 오른데 내 집만 안 오르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내 집도 구하고 또 투자 효과도 누리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한 게,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내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뭐 집을 잘못해서 뭐 집이 매매가 잘 안 되는 지역에 들어갔다 이러면 그냥 원치 않게 아주 장기적으로 그 집에 살아야 할 수도 있고, 또 계약금을 잘못 넣다가 계약금을 날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많은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내 집 마련하는 그런 목표와 함께, 그러면 좀 아주 머리 쏙쏙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투자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또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좀 이분에게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다 혹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다들 어디 가셨나요? 여러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채팅창. 나만 놔두고 지금 자기들끼리 얘기했어. 서운해요. 나 채팅창이 멈췄었어. 다들 나 혼자 얘기하고 있었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 서운해, 나 서운해. 나 빼고 얘기했어. 나 빼고 얘기했어. 어떡해. 나 혼자 얘기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나 서운할 뻔했어. 다들 얘기 나누셨군요. 나만 빼고. 서운해, 서운해. 아, 맞아요. 저 아두 챌린지 적금 프로젝트 했었던 것도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필요의 소비인지 감정의 소비인지도 중요하죠. 그쵸? 자,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라고 하면 빠르게 돈 벌려 하는 포기해야죠. 자, 제가 짠순인 줄 알았는데, 그래 힘 얻었어요. 그쵸? 마음만 보자 하시면 됩니다. 좋은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셨네요. 자, 부동산 집값 보면 현타 심하게 오죠. 그쵸? 그래서 좀 현실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기를 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걸 해야 될지를 딱 선택을 하시고 거기에 이제 맞게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에 요즘 좌절감이 굉장히 크죠?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들 응원해 주시네요. 부자이고 싶다, 할 수 있다. 자, 다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화이팅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자, 청약 제발 하시고 청년 우대로 꼭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청약 우대는 올해가 마지막에 빨리 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자, 행운도 준비가 되어야 잡을 수가 있어. 그쵸?
아무것도 담보도 현금도 없는데 아무리 줍줍 부동산 나오면 뭐예요? 나 돈 없어서 못 하는데. 자, 정말 현실적인 솔루션이죠. 그쵸? 그래서 뭐 돈을 모으는 것도 좋고 하지만 내가 각성을 해야 되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이걸 왜 해야 되나가 구체적으로 없으면 현타가 세게 옵니다, 여러분. 현타가 아주 세게 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그냥 현타를 세게 맞고 시작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현실 타결 아주 세게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냥 뭐 120%나 150%로 설정을 해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청약서에 10년 정도 넣으신 분도 있고, 자, 가계부 작성 추천해 주셨어요. 새벽별님. 맞아요. 가계부 작성, 추천해 주셨고, 네, 월말에 정리한 거 보면 소비 어디서 많이 했는지 아실 거예요. 그쵸. 가계부를 직접 써보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이걸 가계부를 쓰는 사람이 소비를 해도 굉장히 행복하대요. 왜냐면 이걸 쓸 때, 내 머릿속 가계부에 뭘 써야 되는지 뭐 들어가 있죠. 쓰고 나서도 걱정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거를 괜히 샀나?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면 내가 이게 사기는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걸 가계부를 써야 되는데 과연 이거 나 사도 되는 건가? 나 쓰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소비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죠. 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가계부는 꼭 추천을 드리고요. 가계부 너무 머리 아프게 쓰실 필요 없고요. 그냥 본인이 쓴 걸 하루에 리뷰하고 또 오늘 소비가 계획되어 있다. 그러면 오늘 그냥 어디 어디 갈 거다. 얼마 정도 예산을 잡아서 써야지. 오늘 뭐 친구 만날 거다. 친구 만나니까 3만 원 이내로 쓰고 끝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친구가 뭐 먹으러 가자 할 때 그거 말고 그냥 여기 앞에 굉장히 맛있는 라멘집이 있어 라든지 좀 본인이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죠. 나 3만 원 안에 오늘 너 만나고 끝날 거야 이게 아니라 뭐 친구가 3만짜리 먹으러 가지고 만 원짜리로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야, 나 맛집 검색해놨는데 이 근처에 굉장히 맛있는 굉장히 가성비 넘치는 맛집이 있대 이러면서 유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한 거죠. 자, 새로운 소득은 집에 있는 물건 내다 팔기. 네, 당근합니다. 저 오늘 당근했어요. 자, 집에 있는 물건이 남아나지 않는 중입니다. 최대한 저는 좀 이제 많이 쓰고 안 사고 쟁여놓지 않고 집에 있는 걸 다 쓰려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당근도 하고 소비도 하지 않으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보통 방 청소 그죠? 정리하다 보면은 버릴 물건 나오고 내가 이런 물건 쇼핑하고 저도 잘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이런 거 샀었나? 이러면서 그렇게 좀 스스로 잘 정리하면서 환경도 깨끗하게 하고 계속 좀 당근마켓에 팔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본인 생활 잘 정리해 나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지체할 수도 있지만 시간은 그러하지 않을 것이다. 자, 제가 이 말을 왜 담았냐면 아까 이분 2년 앞에 그냥 소비하다가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아마 100만 원씩이라도 모았으면 이미 지금 2,4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린 만큼 돈도 못 모으고 좀 본인 스스로가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매일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지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죠. 나는 지체하고 미루고 언제 시작할까 굉장히 걱정되고 고민되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 시간을 잡으려면 그 시간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돈 모으기 그리고 공부 그리고 앞으로의 그 배우자가 되실 분, 여자친구와 미래 계획을 세워보시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돈 모으기 그리고 또 청포도님의 그런 미래가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포도님의 미래가 고가의 샤인머스킷이 네, 청포도에서 샤인머스킷이 되자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솔루션 갑니다. 자, 청포도가 샤인머스킷이 되는 그날까지 자, 어때요 여러분? 청포도가 샤인머스킷이 되는 거예요. 가계부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 월급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라고 생각하시면 지금처럼 월급이 들어오면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월급 관련 또 지출 내역서 보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마 소비를 점검하거나 아니면 좀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이신 부분을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